대학이 가지는 그러한 경쟁력을 학과 단위로 내려서 이 학과들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은 보다 선명하게 자신들의 특성화의 방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담대한혁신의 첫 번째 방법, 학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학과 경쟁력 강화는 목표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래 경쟁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단계별로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과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에는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보다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주어진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떠한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미루고 싶어 합니다. 이 학과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학생들은 그동안의 입시에 의해서 또는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생님의 권고에 의해서 성적에 맞춰서 진행해왔던 자신들의 선택의 영역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들은 각자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더 그 경쟁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과의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특성화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융합 인재들이나 미래 기술에 대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또한 이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미충원이나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대학이 가지는 대외적인 평가와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가지는 그러한 경쟁력을 학과 단위로 내려서 학과가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과들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은 보다 선명하게 자신들의 특성화의 방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서 변화를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학과의 경쟁력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대학 전체의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과 단위의 구조 조정을 할 때에는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과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나 경쟁력을 찾아줌으로써 보다 이 학과가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KMAC가 적용하고 있는 학과 단위로 이 경쟁력을 강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나 지향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학과 안에 있는 교육과정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교육과정 내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서 봤을 때 학문적인 의미가 있거나 또는 미래 기술의 영역에서 접목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해 가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문 단위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그 학문의 단위가 융복합의 가능성이 충분한가를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학과가 가지는 경쟁력의 방향과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KMAC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의 특징입니다. 두 개 대학의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대학의 사례에서 보면 C대학의 경우는 학과 간의 신입생 충원에는 그래도 문제는 없었지만 신입생들이 입학을 할 때 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학과 간의 내용의 중복, 교육 내용의 중복, 교과목의 중복이 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것은 대학이 가진 특성화의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화의 분야 속에서 보니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산, 학, 그리고 연, 병까지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 강점을 활용하면서 학문 단위의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고
또 학문 단위끼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융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특성화의 방향을 명확히 지향했고, 그렇게 했을 때 올해 신입생 충원율에서도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신입생 경쟁률도 높아졌고, 가장 최저의 등급의 수준이 확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H대학의 사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학과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이런 계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대학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그 대학이 속한 지역과 산업과 대학의 학문적인 성과들을 가장 먼저 분석을 하고, 이 성과에 기반해서 우리 학과들은 다른 어떤 학과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 학문 단위에 대한 교육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전공이나 인원수, 또 정년 퇴직의 인원 같은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이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과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는 신입생의 충원이라든지 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이후에 학과가 좀 더 교육과정의 개선에 있어서도, 또 보다 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과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와 같이 대학 전체가 무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어느 전공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전면적인 그런 무전공 입학이 가능하고요. 계열별로 광역화를 했던 덕성여대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계열별로 먼저 1전공을 모집을 하지만 그 계열 내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이 전공은 전체를 다 열어주는 융합적인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2개 전공이나 2개 트랙 또는 다전공 이수와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학들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한 한성대 같은 사례라든지, 또는 연대 미래캠퍼스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학과 간의 통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융합 전공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학과 간의 교육과정을 교류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들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융합 전공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형식적으로 학과의 명칭만 바꾼다거나 또는 큰 단위의 구조만 바꾸는 것을 학과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학과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할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학사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학과에 대한 지원의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교양교육의 체계, 진로 지원의 체계까지 전반적인 혁신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학과 단위의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학과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담대한 혁신을 지향하신다면, 제도와 또 교수법, 방법, 또 제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들, 시스템에 대한 개편까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실되게 저희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대학에서 이러한 학과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담대한 혁신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